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김준혁의 이 이야기 이것 때문에 오늘요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분들이 오늘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오늘 국회 시위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오늘 한유총이 국회를 찾아가서 이 지금 오늘 시위를 벌이는 후보 사퇴해야 된다라는 걸 벌였는데 정말 저는 이 주장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유치원이 우리가 근대 교육제도가 들어오면서 결국 유치원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막 서당만 있다가 막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구한말에 그때 이제 도입했는데 이걸 뭐 이완용이가 뭐 처음에 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친일이다. 그러면 아예 이 유치원 자체를 한 것도 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성 유치원이 그때 생겼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요 한유총이 이게 생긴 게 1995년인가요? 네. 그때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거 뭔 상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뭐 경성 유치원이 최초로 생긴 게 1912년인가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이고 그다음에 이 김준혁이는 애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애예요. 보니까 이 유치원의 그 뿌리를 제가 어제 쭉 검색을 해갖고 찾아가 봤더니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최초로 생긴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 아니고 독일입니다. 독일이죠. 네. 1837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제 근대화 혁명 메이지 유신 했죠. 1868년 메이지 유신의 슬로건이 네 자입니다. 탈아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구라파로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문물을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도 그렇고 근데 교육제도가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유치원이 이제 영어로는 킨더가든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갖고 유치원이라고 일본식 아하. 발음을 하면 요치엔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경제를 저 이카노미 경제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영어를 말이죠. 한자로 경제라고 한 것도 일본이에요. 이게 네. 한자가 중국어지만요. 근데 그 용어 있잖아요. 특히 네. 사회과학 용어. 심지어 민족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네. 영어로 네이션.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한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치원이라고 요치엔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요. 처음에 지금 저 초등학교를 뭐라고 그래? 프라이머리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스쿨인데 네. 또는 뭐 엘리멘터리 스쿨 뭐 이러는데 그걸 소학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갖고 계속 소학교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저 친일파라고 하니까 역사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완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친일파였던 건 맞지만 이완용의 그 행적을 보면요 친미파했다가 친러파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친일파 갔죠. 되죠. 네. 네. 자, 그래 놓으니까요. 오늘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이 계십니다. 원래 87이신데요. 이분이 참 유명하게 도올 김용옥의 누님입니다. 누님인데 이 집안이 다 참 머리가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요즘은 김용옥하고는 절연하고 사신다고 그럽니다. 하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해서 절연하고 사신데 이분이 아, 바로 그 빡빡하고요? 네네 아예 절연을 했대요. 네. 이분이 이제 그 김한란 총장의 마지막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제자라서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이런 본인이 지난번 규탄 대회 할 때 이분이 지금 중풍이 걸려서 이 반쪽을 이렇게 못 쓰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으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말 다리를 끌고 네. 이날 직접 시위 현장에 나가셔서 시위를 참석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이 분노가 치밀어서 그날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시위에 참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분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험한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다 저항하며 살아낸 선배들이 이 나라를 일궜다. 툭하면 친일파 딱지를 붙이는 개떡 같은 소리다. 물려받은 세상을 후배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나라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저 물어뜯고 깎아내리고만 있으니 개탄스럽다.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분이 아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돈 밝히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죄 짓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을 국회로 보낸다면 우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오늘 일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돈 밝히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죄 짓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들은 국회로 보낸다면 우리 역사는 죄인이 될 것이다.
나라의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요. 이 격정의 말씀인데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이다. 이 늙은이한테 총 들고 올 사람 없을 테니까 그대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요. 이화여중, 이화여고, 이화여대를 졸업했고요.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38년 동안 봉직을 했고 이분의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용준 교수, 김용옥 교수 다 이 남매지간입니다. 근데 김용옥 교수하고는 완전히 이제 절연해서 아예 얼굴도 안 본다.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짜 노 교수의 일갈입니다. 저는 정말 아침에 김숙희 전 장관님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서 또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이 김한란 박사가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뭐 생활운동을 한 그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보면요 외상이라고 해요. 외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상 따로 받고 아버지 상 따로 받고 네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부엌에서 상 차릴 때 다 따로따로 차렸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여성들이 부엌에 더 얽매이게 되고 더 부엌 노동의 부담이 늘어나고 뭐 하니까 다 같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거를 만들었더만요. 그러니까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네. 그리고 김숙기 전 장관이 마지막 제자라면서요. 네네, 4학년 때 김한란 박사의 수업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야 정말 이런 게 대한민국의 산 역사 아닙니까? 네네. 대한민국이 우리가 건국전쟁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고생하는 여자아이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서울은 좀 덜했습니다만 현정님은 또 거기 어디 군이 아니야 군이. 네, 저희는 아니 뭐 그냥 얘기 들어보면 아들은 학교 보내는데 네. 딸은 한 고등학교까지만 보내면 되지. 그럼요. 이런 게 팽배해 있잖아요. 아니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무슨 노골적으로. 여자가 공부하냐고. 무슨 여자가 대학 가냐고. 똑똑한 아들 하나 몰빵 시켜주자. 맞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 하와이에서 여자아이들을 설득해갖고 학당으로 이끌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도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 못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세우신 분 취재하면서 그 학교를 가봤는데 대부분 7, 80대의 진짜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분들이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막 산업화되고 막 할 때 아까 우리 지원님 말씀했듯이 집안에서 이름도 막 이상하게 지었잖아요. 네, 뭐 그렇죠. 끝년이 무슨 뭐 등등해서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공장에 일하러 가고 뭐 식모살이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을 못 떼고 이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렇게 배움의 터전을 오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학교가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고요. 네. 거기 가시면 아직까지도 그런 지금 분들이 오셔서 정말 눈이 침침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 따라서 배우고 영어도 배우시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육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가요 이렇게 발달한 이유는 바로 정말 이 구한말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교육 이게 초대 이런 김한란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를 불러일으키고 선교사들이 와서 이화학당 만들고 하면서 당시에 식모로 가 있던 사람들, 기생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학교로 불러들여서 정규교육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야기했던 이 낭낭클럽이란 것도 김숙희 교수에 따르면 6.25 전쟁 때 이게 미군들이 오니까 얼마나 고마웠어요. 감사하겠습니까? 그걸 김한란 박사가 밥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대접하려고 하냐 보니까 대화가 통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대에서 영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해서 그 할 때 이제 같이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접대를 이 무식한 놈들이 지금 그 무슨 룸사롱과 접대하는 거 그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상호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영어 실력도 안 되는 놈들이 그 호스티스 이거 완전히 그 룸살롱 호스티스 이게 콩글리시 아니에요? 어제 여성신문이 그 전문을 입수해서 맞아요. CIC 전문을 입수했는데 거기에 성접대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엔터테인이라는 게 뭐 우리가 뭐 엔터테인 업체 뭐 이게 다 그냥
뭐 즐겁게 해주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네. 엔터테인을 또 접대를 했다 그러고, 예? 그 호스티스를 그거를 주재하는 여성을 호스티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재하는 남성한테는 호스트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거고, 그걸 또 그냥 뭐 술집 여인, 야 이게 뭐 아니 그 아까 우리 장면 보셨지만 김어준 그 저 갈서 하는 거 절하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 안기령이가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안기 이화여대 출신인데 거기서 절 3번 하지 말고 그 우리 절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감독님? 자,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저 김어준이 저 이제 절하라 그러니까 김어준 그 다스베이다 가서 이제 절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참 저걸 보면서 안기령이 저 보십시오. 절을 한번 하죠. 안 하려고 그러다 또 전현희는 억지로 또 합니다. 또 한 번 더 해요. 네, 2번 합니다. 죽은 사람한테 하죠. 이현주도 따라하네. 네, 이혼주도 따라 하고 전현희 또 옆에 보고 옆에 있다가 또 경쟁적으로 하고 또 한 번 더 해요. 아유, 진짜 정말 3배를 하네요. 3배. 참. 아니, 저런이 지금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본인 이대 나왔으면 이대에 대해서 저렇게 성접대나 한마디라도 해봐라. 그 찍소리 못하면서 김호준 앞에 가서는 저렇게 절을 3번이나 합니다. 절을 3번이나 해요.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영혼을 김어준 같은 그 어디 사이비 교주한테 영혼을 바치는 거죠. 네. 진짜 우리 그 일제 시대를 살았던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아까 우리 김숙희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치열하게 산 분들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게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성접대를 했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렇게 폄훼하면 그분들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이게 한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숙희 교수 같은 분들이 정말 이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일구고 시위 장면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참. 그리고 유치원 한 분들 정말 아동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친일파라고요? 아니 그러면 유치원 간 사람 다 친일파예요? 아니 저기 김준혁이 그 자녀 현황 좀 파악해갖고 그 유치원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좀 확인해봤으면 진짜 좋겠어요. 네. 그자는요 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치료가 필요한 예. 거예요. 아니 치료가 오늘은 필요한. 무슨 이야기 했냐면 퇴계 이황 선생이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 섹스를 좋아해서 네. 그 뭐 땅이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아니 회계 이황 선생 그 집 정원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밤마다 그 나무가 들썩들썩해. 이게 어디 그 참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래갖고 뭐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뭐 자기가 책을 하나 야사책을 입수했는데 그게 그런 게 나온다. 정말 요즘 같으면 찌라시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 무슨 빨간 책이다 해갖고 네. 뭐 그 좀 야한 얘기 써놓은 그런 거. 야설이라고 그러죠. 뭐 야설 딱 그 수준이에요. 야, 예. 어떻게 김준혁이라는 자의 그게 아니 정말 정조의 후궁이 뭐 13살 후궁인데 아유 정말 그런 제가 입에 참 담기도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버젓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온갖 머릿속에 그냥 이거밖에 안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 유권자들한테 가니까 어떤 시민이 그러더만요. 너 사퇴 안 해? 왜 사퇴 안 해? 뭐 맞아요. 큰 소리 치시던데 예. 진짜 수원 영통 수원정이 영통이잖아요. 영통. 거기 있는 분들 진짜 정말 현명한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김준혁 같은 자가 거기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 집값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매금고 가십니다. 예, 진짜. 집값 떨어져요. 그 동네에 그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운되죠. 예. 그나마 영통이 그래도 수원에서 꽤 저 뭐 이렇게 신도시라고 할까요? 꽤 이제 그게 그 한 도시 그 지역인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수원에서 한 3년 통학을 했어요. 그 형님 집이 거기 있어서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저도 수원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근데 수원이 정말 이 물숫자에다가 근원원자잖아요.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원이 이런 탁한 물의 기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성적인 일이 가득 차 있는 이 선수가 거기에 대표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번에 현명한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